저는 먼저 작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작업하는 거의 시작은 탔는데 거기가 이제 성감도에 폐쇄된 도로가 있어요. 근데 폐쇄된 도로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수십 마리가 모여 있는 그 한 다리를 고집하는 새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낯설었고 그리고 뭐 일상의 권태가 스며드는 것 같으면서도 해소되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봤을 때 가운데만 도려낸 산들이 있었어요. 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도에는 조금 깎여진 산들이 있는데 이렇게 종종 보이는 산들이 왜 그런가 한번 알아봤더니 석상개발이라는 뭐 돈이 되는 돌을 캐려고 이제 산을 이렇게 파괴해서 그런 개발 중에 있는 산이랑 깎여진 채로 있는 산들이 공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들이 처음에 봤을 때 이런 정보를 알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풍경에서 들었던 이질적인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잠정 중단된 도로였고, 그리고 또 여기는 멈춰진 공간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새들이 모이게 됐고,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들풀들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숨겨진 것 같지만 또 드러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 작업하고 좀 많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약간 여기 와서 좀 작업의 방향에 혹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던 김재유 작가님 작업은 속도감이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에 보라색 자주 색깔 느낌,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섞어지면서 나오는 자주 색깔 느낌에 약간의 녹색들이 들어가면서 파편화되는 어떤 약간 뭐 지프라이가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속도감 있는 그 붓질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저기 있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작업까지 괜찮은데 위에서 최근 작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그것들을 조금 뭐 다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셔서 이제 실험적인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던 좋은 점들이 좀 많이 이제 여기서 좀 사라진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고민이 많으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뭐 혹시 뭐 심적이 여기 들어와서 심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새롭게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지 궁금해졌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이동수단 안에서 본 풍경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풍경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면서 그런 감정을 회화로 구축하는 과정들을 반복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정을 짓는다면 이제 계속 작업을 할 건데 그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변화를 하고 싶었어요. 변화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에 왔는데 봤던 풍경들이 너무 저한테 되게 생경하게 다가왔고, 이걸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다른 소재를 찾더라도 제가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지우고 또 명확한 부분을 그려놓고 한 번에 지워버리는 그런 기법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스스로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종이의 유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캔버스가 너무 캔버스라는 그 나무 틀이 전 좀 무겁게 느껴져서 이 작업만 봐도 너무 완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 가볍게 유화 작업을 하면은 좀 비워내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그려내는 부분들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그 느낌들이 좋아서 이제 캔버스랑 종이랑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당연히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도 재밌었지만 그 중간에 힘든 과정을 지나고 지금 그릴 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종이에 유화 작업을 할 때 기름이라는 게 저희가 유화 작업을 종이 하나 하지 않는 이유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종이가 이제 기름을 흡수하면서 기름이 이제 변질되면서 색깔이 변하는 건데 캔버스 같은 경우는 천이라서 흡수하지 않고 그 위에다 얹는 형태잖아요. 얹어서 말린 형태지만 종이는 이제 습하는 상태다 보니까 유화 작업의 어떤 유화너처럼 기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제 나중에 나중에 색깔이 변하거나 약간 보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유화를 안 하고 아크릴이라든가 수채화로 종이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고려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먼저 막을 하나를 씌운다던가 이렇게 투명 막을 씌워서 이제 더 흡수되지 않은 상황을 만든 종이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유화 작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없겠죠. 그런 식의 어떤 공정상의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종이에 유화 작업을 하시면 이제 그 나중에 보존의 문제에서도 어렵진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건 근데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라 텐손이라는 그 유화가 올라가는 종이여서 네, 천 같은데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유화 작업하기 적합한 종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얘기를 듣다가 생각난 게 그 예전에 있었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수단 안에서 보셨던 그런 감각들이라고 들었는데 그 레지던시 이곳에서 이제 하시면서 작업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부분이 좀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도 여기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풍경이 도시랑 달리 좀 약간 정적이고 수평적이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적인데 좀 잔잔한 움직임이 있는. 근데 그런 환경 변화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게 굉장히 되겠지,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주겠지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작업적으로 이렇게 바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저는 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도가 사실 시골은 또 아니고 또 그렇다고 도시라고 볼 수는 또 없고 안산시라는 도시에 속해져 있지만 도시는 또 아닌 그런 애매한 부분에 있는데 그런 약간 좀 애매한 지점들이 조금 약간 대부도에서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뭐 그런 대부도의 어떤 영향이 반영이 되는 바가 또 있으신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작가님한테도 정말 스스로도 인지될 만큼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뭐 그런 게 영향이 있었던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작업을 하려고 이제 다녔던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어딘가 해서 작가님이 추천해줘서 같이 다니다가 너무 낯선 풍경을 만났었고, 근데 이런 제 스스로는 정말 많이 변화가 크다고 했는데 그거를 알아봐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비슷하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동적인 이미지를 제가 선호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더라도 동적이게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제가 그리면서 하는 행위가 더 뭔가 그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더 받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소피라 작가님도 같이 자전거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소피라 작가님도 작업이 많이 바뀌신 케이스를 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개인적인 표현을 말씀해 주시나요? 사실 이제 뭐 재유 작가님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그 장소가 사실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시선으로 작업을 풀어내고 있는데, 이제 재유 작가님에게 얘기하다 보면 좀 감정이라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그 되게 양가적이라는 단어도 쓰시고 뭔가 근데 이제 이 도로를 그렸을 때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작업하시는 거 보면 좀 형식에 조금 더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작가님도 그런 변화들을 이제 올해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이렇게 제 생각이지만 무언가 이렇게 아무튼 고민하고 작업을 하시겠지만, 작업 양이 더 이제 나오면은 그 작가님이 지금 좀 더 그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융합될 수 있지 않을까, 화면에서. 그래서 지금 말이 산으로 가네요. 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리히터 형태의 붓질이 가면서 나오는 속도감,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순간의 찰나적인 느낌, 그리고 도시에서 사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의 빠른 것들, 그 도시에서의 볼 수 없는 외곽에 있는 어떤 지점들을, 장소들을 선택해서 거기를 그려 나갔던 이전의 작업 형태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속도감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림 자체가 상당히 많이 평온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평온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꼭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평온하고 정적인 느낌들을 어떻게 이제 작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이제 한편으로 빠른 어떤 속도감 있는 작업들, 그러니까 아예 정반대에 있는 정적인 작업들을 같이 배치하거나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아무래도 이곳에 있으면서 느꼈던 어떤 정적이고 포근한 느낌, 아니면 저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을 또 연구해 보시면 또 그것과 같이 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작업이 조금 더 마음에 끌린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색깔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과 좀 다른 느낌이, 여긴 적색이죠. 보색 대비 같은 느낌, 녹색하고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이제 녹색 계열로만 있고 붉은 계열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짠하게 꽂힌 느낌이 사실은 없고 포근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 의도하셨다면 성공하신 건데, 시각적으로 이게 확 눈에 시각 찌른다든가 이런 느낌은 사실 덜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포근함을 어떻게 더 포근하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 느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나가시면 훨씬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막 흘러내리는 기법을 사용할 때는 아마 보조제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넣어서 이제 물개에서 흘러내리는 기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흰색 화이트 계열은 상당히 이제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아마 린시드를 많이 섞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한쪽은 너무 묽고 한쪽은 너무 단단한 느낌의 어떤 것들 두 개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자연스럽게 결합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이거를 빗대어 말하면, 이거는 중간에 이제 단단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색깔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막 풀리면서 붓질을 하면서 그것들이 풀리면서 나오는 어떤 선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약간 너무 단단한 건 아닌가. 당연히 산이어서 그 단단한 느낌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려고 하셨다면 좋은데,
이게 조금 용제에 사용해서도 너무 극단과 극단을 오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많이 실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실험들이 이제 언젠가 또 성공하실 것 같은데 성공하시면 더 좋은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니까 형식 지금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중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전에가 더 형식 위주로 가는 것 같았고 네, 오히려 지금은 이미지 선택에 있어서 이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런 거를 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느껴져요. 그게 예전에 어떤 작업들에서는 인물도 등장하지 않았고 어떤 공간도 등장하지 않았고 잘 안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인물 공간들이 등장하면서 내용을 이제 풍부하게 쌓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느낌들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실까 기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혹시 그 감정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도 있나요? 보통 저는 이제 상반되는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리를 봤을 때는 뭔가 권태로움이 스며드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 전의 작업과 연장선상에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해방감과 그런 권태로움이 공존하는 그 중간 지점을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그런 그 어떤 풍경에서 양가적인 어떤 그런 권태와 해방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게 난 대무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와닿기는 하는데 그것이 일단 그 어떤 그 풍경에 담아내는 그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양가적인 감정을 과 이제 풍경이라는 또 이제 지점이 또 있고 그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가 또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이게 되게 너무 질문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한데, 네. 어느 순간은 사실 풍경은 소재만 되어버리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히 그 중간에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혹시 그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해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작업에서도 매일 이렇게 이전 작업에서도 이제 이동수단이라는 닫힌 공간 안에서 이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비교적 쉽게 해방감을 느꼈는데, 근데 또 이런 빠른 스쳐 지나가는 거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또 해방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서 시작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의 감정도 중요했지만 그리는 그 시간에서도 뭔가 계속 중간을 찾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뭔가 그런 힘이 회화에서 느껴지는 그런 힘이나 감정이 어느 정도 전달되고 공감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거를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작업에서 뭔가 정적인 부분이랑 동적인 공간을 공존하거나 움직이는 그러니까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공존하는 것에서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공감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그 풍경의 존재보다는 어쨌든 그 어떤 자극을 어떤 작가님한테 준 그곳이
작가님 회화 안에서 또 만들어내는 명확하고 불명확함에 공존하는 그런 또 다른 이제 실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이제 회화적인 실제에 대한 고민은 또 정현두 작가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을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현주 작가님이랑 다른 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도 따로 있지만 그림 안에서 이렇게 그림 안에서 그것을 이제 담아내고 이제 재현이든 어떤 과정이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이상 그 실제가 아니라 회화가 안에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실제라고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좀 맞닿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것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창작자로서 어떤 같이 고민되는 지점이나 혹은 공유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드는 생각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소재가 그러니까 뭐 소재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그릴지가 감각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는 과정에서 형식이 또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시켜 왔다가 대부도로 내려오면서 그 소재가 변하고 소재에 맞는 그리기 방식이 또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느꼈던 감각들이 회화로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는 방식과 소재와 맞닿은 상태의 구작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재가 바뀜으로 인해 그리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회화에서 이제 소재와 그리는 방식 둘 다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재가 바뀌면서 그리는 방식이 바뀌고 그림 내용 자체가 확 바뀌었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게 그리고 좀 신기하다고 느낀 게, 계속 움직이는 소재에서 갑자기 이제 굉장히 원경을 선택을 하셨는데, 원경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양가적인 감정, 그게 뭐 어떤 건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저런 구성 자체에서 그 대상을 드러내면서 과연 표현이 가능할까, 뭐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궁금증 여기 마지막에 한 번만. 그러니까 정적인 이미지인데, 정적인 이미지가 뭐 사실 움직이는 풍경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몸짓과 맞물려서 뭔가 소재와 그리는 방식 자체가 딱 맞아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저런 원경에서 사실 그 몸짓이 들어가면서도 저걸 재현하려고 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뭐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 뭐 그런. 네. 조금 더 재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움직이는 대상을 그리셔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대상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최근의 작업들은 그리는 대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실제 하는 것과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 감정의 어떤 비율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는 과정에서. 네, 작업은 사진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이미지도 사진을 보고서 그리지만 제가 그리는 그런 형상에 더 집중해서 사진보다 제 그림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원경이지만 그래도 제 화면 안에서는 제가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현이라기보다는 그리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전 작업들이 그 붓질을 통해서 형상을 깨트리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작업들은 그 형태를 모호하게 흐리면서 그 형태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수평선에서 흐릿하게 만들고 뭐 산맥 같은 경우도 그 형상들을 깨트리면서 붓질로 깨트리면서 흐릿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어떤 형상을 깨트리는 거는 같이 동일하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들을 지금 정적인 작업들을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좋은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작가님들 저도 이제 작가였기 때문에 예전에 개인적으로 오해를 했고 실질적으로 뭐 그냥 뭐 대학교에서 그냥 전공하고 그런 작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뛰었었고 작업을 했던 작가인데 다른 작가님 작업을 볼 때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요. 어떤 제 작업은 제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작업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 제가 평론가 대회 후의 이야기인데 그때도 작업 조금 했었거든요. 지금 아예 안 하지만 그때 제 글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의 작가님의 작업들은 정말 잘 분석해 주셨던데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작업은 잘 모른다. 작가 자신이 그냥 오늘은 예를 들자면 오늘은 비 오는 날이야. 하늘이 좀 그래. 나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어. 아니 오늘은 햇빛이 찌는 날이야. 오늘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 이렇게 칠하게 되는데 비평가라든가 뭐 이론가들은 왜 그 빨간색으로 칠했냐, 왜 파란색 칠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가님이 김재우 작가님께서 지금 형상을 깨트리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깨트리고 있는지를 혹시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덧붙여 드리는 게 이제 형상을 흐릿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깨트리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작업에서 이전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보이는 작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일단은 다른 의견이 없으니 김영구 작가님은 굉장히 그 어떤 대비가 저는 확실하고 명확한 어떤 형태가 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또 그려내신다고 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런 명확한 어떤 그 형태와 어떤 대비감과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또 굉장히 또 좀 다른 어떤 유형의 회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제 모호한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우선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속도감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 약간의 과감성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가끔은 그렇게도 그리고 싶은데도 어떤 제 천성이 그런지 뭔가 어떤 작업에 굉장한 노력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왠지 그냥 거저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공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항상 정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약간의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좀 느껴져서 때로는 이런 작업들을 보면 상당히 생경하기도 하고 어떤 부러움도 조금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봤던 그 박미라 작가님 작품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처럼 디테일한 작업이 주는 어떤 그런 사실은 너무 그 자체로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친절해서 또 어떤 보는 사람이 짜증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약간의 그 조금은 단순화되면서 걸러진 부분들이 주는 그 어떤 회화성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 방에 와보고 나서 그림을 보고서 제가 궁금한 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되게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들이 보여서 예를 들면 이것은 추상이고 저것은 이제 구상이고 또한 뭐 반추상 같은 이런 어떤 형태들이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통일성 있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풍경들을 감각하고 그것들을 그릴 대상들을 정하게 될 것인데, 그 대상을 정할 때 본인만의 어떤 이 캔버스 안에서의 그림의 형태 말고 그 캔버스 안에 담는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라던가 혹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주제가 양가적인 감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와서 이제 많이 다니면서 이미지 리서치를 시작했고, 그런 이미지 선택은 뭔가 드러나 있지만 뭔가 이곳이 뭔가 숨겨진 것 같은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장면들을 수집하고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됐네요. 같은 세화지만 다른 매체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작가님 작업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건, 제 작업은 거의 모든 이미지가 플랫하게 쫙 얹혀진 반면에 작가님은 그 유화 특유의 마티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육체성을 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미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붓질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그걸 계속 지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랄까 어떤 추상과 구상을 떠나서도 어떤 부분을 유지해 주시면 더 그런 긴장감과 속도감을 놓치지 않고 관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작가님이 더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계속 변하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유화가 주는 특유의 그런 뭐랄까 두꺼우면서도 그런 것 되게 매력적인 지점이라서 너무 좀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씀. 그 잡기에는 이제 그리다가 가끔 이제 그러니까 재현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그런 즉흥적인 행위가 맞디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리지만 그림처럼 더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흘러내리고 맞디에를 붙이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지워버리고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은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 안 하고 그냥 끌리는 이미지들을 많이 그려보고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종이 드로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업하면 알잖아요. 막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 다음 작업 이걸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일관성들이라는 게 사실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작업 보는데 뭐 5초, 10초밖에 안 보니까 이 작가 이 옆에 작업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그리는데 몇 달이 걸 수도 있고 며칠 몇 달 걸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작업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그 작가님이 느꼈던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까라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한 뭐 이만큼이면 뭐 관객은 한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 다 조금씩 다양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짐작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저 토끼의 그림을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이제 동물이 뭐 여기 장소적 특정상 뭐 로드킬을 많이 접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려셨다고 하는데, 이 그림이 그 얘기에서 이 그림이 그냥 과정인 건지, 지금 이게 끝난 그림이어서 이제 그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그 로드킬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님이 그런 얘기가 없다면 그림을 단지 그림과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내러티브한 내용이나 동기를 어디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지 그림 내에서 그러니까 뭐 텍스트나 뭐 전시에서 보았을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접했을 때 또 그림이 달려볼 수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과연 진짜 그 그림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로드킬이 완벽한 그 메시지를 담고 싶진 않고 그냥 지금 특히 눈이 하얗고 이렇게 대비 밤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이제 회화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저는 또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설명적인 그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생각 중이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시를 보러 가면은 뭔가의 어떤 이렇게 텍스트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구체성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승화된 어떤 부분들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작품마다 뭐 이해가 되는 정도가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수준의 어떤 그런 격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텍스트 의존도가 사실은 동시대 미술에서는 굉장히 다 높은 거는 재유 작가님 뭐 어떤 외에도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또 회화 내에서 또 이제 어떻게 또 생각하셨을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이 그냥 작업 출발점으로서만 그냥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그게 전달되기를 어떤 바라는 어떤 계획하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종이 드로잉들은 어떻게 보면 습작에 가깝고 그래서 좀 더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으려면 그 과정이 필요할 거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의 수도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각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래서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좋은 예일지 모르겠지만 호포 그림 같은 걸 보면 이제 호포에서 그림에서 보이는 그 도시의 적막함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적으로 지금은 재유 작가님, 김재유 작가님은 아직은 이제 이런 지금 드로잉 상태에 있고 김재유 작가님의 작업들을 봤을 때 예전 작업 보니까 조그만 이미지들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야기들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그만 이미지들이 여러 개 겹쳐 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토끼 작업도 저거 하나만 있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옆에 있는 다른 작업들이 같이 동일하게 이제 걸리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 하나 갖고 이거가 왜 그 느낌이 안 날까라고 아직 고민하기는 조금 너무 이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은 조금 합니다. 저도 이게 그 동시대 전반적인 어떤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지금 논의가 사실 굉장히 이건 깊이 또 들어갈 문제인데 52분 정확하게 50분 지금 지났기 때문에 다음 방에서 3시에 다시 시작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은 성필아 작가님 방이고요. 일단 너무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네.